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정길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시간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가 정신 중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본 교육 커리큘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동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산이 공동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컨텐츠입니다. 목차를 설명드리면 목차는 총 1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부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부분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동국대학교 박효승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저는 중반부인 5번부터 8번까지를 담당하고 후반부인 9번부터 12번까지의 카테고리는 성균관대학교 송선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7번, 7번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이윤 추구 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장점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 사회적 미션이 있는데 사업의 주요 목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립적인 수익 구조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수익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혁신적 접근인데 기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적용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예시를 들면 첫 번째 그라민 은행을 꼽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모델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스라는 기업인데 신발 구매 시 동일한 신발을 기부하는 원포원 모델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을 보면 첫 번째 정책적 지원으로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법적 환경 조성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운영의 부담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의 전용 법제도를 마련하거나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 및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투자 부분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자 및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초기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직접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 기업 및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원 조달 및 마케팅, 운영 등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네트워킹과 멘토링, 공동 프로젝트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 및 역량 강화에서도 사회적 기업가를 통한 교육 및 워크숍을 제공하여 사업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리고 재무관리, 마케팅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나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가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사회, 자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주의의 개념을 설명드리면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이윤 추구를 통해서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면 자원 고갈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자본주의는 부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 추구가 환경 파괴, 노동 착취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본주의로의 전환을 보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으로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인본주의를 살펴보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으로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합니다. 인본주의의 특징을 보면 인간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모든 결정과 정책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중요시하며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정한 기회와 자원의 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인본주의적 접근의 구현 방안을 보면 첫 번째,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그리고 재활용, 공정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사업 모델로 사회적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해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계층이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이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 제품이나 환경인증 제품을 선택합니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투명한 공급망을 유지합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사회적 모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복지와 환경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본주의적 가치가 경제와 정책에 잘 반영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는 그라민 은행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업가 정신은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여 기업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창출하는 기업가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기업가가 단기적인 이윤 추구를 넘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제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책임, 세 번째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보면 지속 가능한 기업가 정신은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사회적 변화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기업의 경제적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합니다. 실행 방안을 보면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꼽을 수 있고,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그리고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운영 실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 가능한 기업가 정신은 기업이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운영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가 정신을 채택하는 기업은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등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영리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전통적인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형태의 조직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사회적 미션,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업적 활동인데 재정적 자립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윤의 재투자를 꼽을 수 있는데 발생한 이윤은 사회적 미션을 실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속 가능성을 꼽는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다음은 제4섹터의 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섹터는 공공, 민간, 비영리 부분 외에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조직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제4섹터는 사회적 기업, 공공, 민간 파트너십,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 등의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조직을 말합니다. 제4섹터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기존의 3섹터, 공공, 민간, 비영리를 말합니다. 제3섹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4섹터의 주요 특성을 보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혼합형 모델, 상업적 활동과 사회적 미션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속 가능성, 재정적 자립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신적 접근을 꼽는데 이는 기존의 제3섹터와는 다른 방식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4섹터의 등장 배경으로는 첫 번째, 사회적 문제의 심화를 꼽을 수 있고 두 번째, 기존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에 의해서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4섹터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사회적 목표에 달성해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사례로 그라민은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라민은행은 저소득층에 소액 대출을 제공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꼽을 수 있고 세 번째, 협동조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렇듯 제4섹터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공공, 민간 파트너십, 혁신적인 사회적 프로젝트 등 새로운 형태의 조직 모델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미션을 우선시하며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이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재투자하거나 활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사회적 미션이 있고, 두 번째 상업적 방법, 세 번째 재투자, 네 번째 지속 가능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전통적 사회적 기업이 있고,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미션과 상업적 활동을 결합해서 운영됩니다. 그리고 주로 자선활동과 환경보호, 빈곤퇴치 등에서 활동합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기업인데 다양한 사업 부문을 운영하며 수익을 사회적 미션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동조합인데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인데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며 상업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사회적 미션을 수행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탐스슈를 꼽을 수 있는데 신발을 판매하면서 매출의 일부를 빈곤층에 기부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포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많은 수의 신발이 기부되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강력한 사회적 미션과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고객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증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벤 앤 제리로 공정무역 원료를 사용해서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펼치는 아이스크림 회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상업적 활동을 결합하여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조직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경제적 자립성과 사회적 미션 간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모델과 접근 방식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중요성을 지닐 것이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셜벤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으로 이윤 추구와 사회적 미션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소셜벤처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결합하여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가 필요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회적 문제 해결.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빈곤과 교육기회 부족, 그리고 환경오염, 건강 불평등 등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선 기부나 정부 지원에 의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꼽을 수 있는데 상업적 기업은 종종 이윤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기회 창출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기회 부족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셜벤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렇듯 소셜벤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상업적 방법과 사회적 미션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공동체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소셜 벤처 영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소셜 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업적 접근을 활용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소셜 벤처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자립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과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셜 벤처 영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소셜 벤처의 현황은 한국에서 소셜 벤처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소셜 벤처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회적 기업, 두 번째 환경 친화적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임팩트를 들 수 있습니다. 주요 소셜 벤처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디지털 사회적 기업인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리디라는 전자책 플랫폼을 운영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작가 지원을 통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작가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임팩트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및 지속가능성인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친환경 세탁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탁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한 세탁소입니다. 한국의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의 자원과 육성 방안을 통해서 소셜벤처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소셜벤처는 더욱 발전하고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선순환 소셜벤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환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혁신적 접근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선순환 소셜벤처는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 혁신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순환 소셜벤처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혁신적 접근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서 사회적 영향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미션과 경제적 성과의 통합을 보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기도 하고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영향을 개선합니다. 선순환 소셜벤처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에코프렌즈가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많이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크 플래닛 식품 낭비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숲 환경교육과 보존 활동이 있는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숲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선순환 소셜벤처의 성공 전략을 보면 첫 번째,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꼽을 수 있고 두 번째,
혁신적인 해결책 개발, 그리고 세 번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네 번째, 사회적 임팩트 측정 및 평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선순환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혁신적인 접근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벤처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미션을 동시에 달성하며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을 확대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영향력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은 조직이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변화와 그 정도를 나타냅니다. 효과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및 증명, 두 번째, 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적 조정, 세 번째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 평가 기준을 보면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적합성, 조직의 활동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와 성과인데 활동의 결과가 실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성인데 사회적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평가합니다. 네 번째는 참여와 수혜자 경험인데 사회적 영향력의 수혜자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경험을 평가합니다. 다섯 번째는 혁신성과 효과성인데 활동의 혁신성과 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여섯 번째는 벤치마킹과 비교인데 유사한 활동이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일곱 번째는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의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합니다. 이는 사회적 영향력 생성에 필요한 자원과 비용을 분석합니다. 사회적 영향력 평가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기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과 방법론을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기여하는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크라우드 펀딩과의 연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소셜 브랜딩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효과적으로 연계되면 브랜드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소셜 브랜딩과 결합하여 브랜드의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널리 퍼뜨리고 동시에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프로젝트나 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크라우드 펀딩은 첫 번째 기부형, 두 번째는 보상형, 세 번째는 지분형, 네 번째는 대출형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브랜딩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문제와의 연계입니다. 캠페인의 목표와 브랜드의 사회적 가치가 일치하도록 하여서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공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인데 브랜드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캠페인의 매력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참여 촉진인데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들을 브랜드의 지지자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인데 캠페인 참여자들에게 매력적인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관계 정리인데 캠페인 종료 후에도 참여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합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테슬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와의 혁신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초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워터인데, 비타민 워터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통해 건강과 웰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보아인데, 노보아는 공정거래와 환경보호를 목표로 캠페인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소셜 브랜딩의 연계는 브랜드의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소셜 브랜딩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동시에 브랜드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기업의 성공적인 확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는 일반적으로 창업 단계, 초기 성장 단계, 급성장 단계, 성숙 단계, 그리고 성숙 후 성장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업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제품 개발을 하고, 두 번째 시장 조사, 그리고 세 번째 초기 고객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을 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첫 번째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브랜드 구축을 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팀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급성장 단계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하고, 그리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며 자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숙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유지, 그리고 경쟁 우위를 강화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는 첫 번째 시장 점유율 유지 및 강화를 하고, 그리고 운영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리더십과 혁신 강화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경험 개선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성숙 후 성장 단계에서 재구성과 새로운 성장 기회 모색, 그리고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비즈니스의 재구성, 그리고 새로운 성장 기회 탐색, 그리고 지속 가능성 강화, 그리고 브랜드의 재정립 단계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각 단계에서의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전략을 잘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R&D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및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술 및 R&D 지원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서는 기술 및 R&D 지원의 중요성과 주요 지원 분야, 지원 전략 및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및 R&D 지원의 중요성은 첫 번째, 혁신 촉진. 기술 및 R&D 지원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력 강화. 최신 기술과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R&D를 통해서 공정 개선 및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 요구 대응. 기술 및 R&D 지원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술 및 R&D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기초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응용연구, 그리고 세 번째, 개발연구, 네 번째, 기술 이전을 꼽을 수 있고 다섯 번째로 혁신관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술 및
R&D 지원의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내부 R&D 부서 구축, 두 번째 외부 파트너십 협력, 그리고 세 번째 정부 및 공공지원 활용, 네 번째 기술혁신 전략 수립을 꼽을 수 있고 다섯 번째로 R&D 성과 관리 및 평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기술 및 R&D 지원에 대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구글의 엑스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구글의 혁신연구부서로 첨단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글래스 등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IBM의 연구 혁신을 들 수 있는데 IBM은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양자 컴퓨팅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이자의 R&D 투자입니다. 화이자는 신약 개발과 혁신적인 의약품 연구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그리고 연구 협력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 및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서 R&D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면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벤처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며 효과적인 육성을 통해서 사회적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첫 번째, 정부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고 두 번째, 법적 및 제도적 기반 정비, 세 번째,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의 협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및 금융 지원에서는 사회적 투자 및 자금 조달이 있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고 세 번째로 재무관리 및 교육 및 지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꼽을 수 있습니다. 멘토링 및 네트워킹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술 및 자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술 지원 및 인프라 제공과 연구 및 개발 지원, 그리고 교육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탐스슈와 점원뱅크 그리고 파타고니아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프로젝트는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과 기업 운영을 지향했고 이러한 활동으로 환경보호 캠페인과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 그리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 육성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제적 성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정책 지원과 자금 조달, 멘토링, 기술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셜벤처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치 창출형 소셜벤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 창출형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벤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과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치 창출형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생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로는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 그리고 커뮤니티 개선, 환경 보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 부분에서는 수익 창출과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치 창출의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은 첫 번째 혼합 가치 모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 공유 모델, 세 번째는 서브스크립션 및 멤버십 모델을 꼽을 수 있고, 네 번째는 비영리 및 연계 모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치 창출형 소셜벤처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 파타고니아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탐스슈가 있고 세 번째 점원뱅크가 있습니다. 가치 창출형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극대화하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목표로 합니다. 이상으로 7장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같이 알아봤습니다. 본 교육 커리큘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동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 공동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기업가 정신의 강의 교환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 이민하 박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셨던 창조경제연구회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